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는요, 각각의 용어들만 잘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냥 용어가 좀 어렵고 새로 배우는 그 개념들이 어려워서 틀리는 거지,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진 않아. 여기는 그냥 맞춰야 돼. 이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그러면 하나하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라고 해서 전체 집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 얘들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수조사가 가능할까? 뭐 예를 들어서요, 진짜 뭔가 아파서 지금 내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종신고가 돼서 어떤 사람은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요, 전수조사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힘들어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집합. 얘는 전체 집합의 개념처럼 생각. 이렇게. 표본조사라는 것은 그 표본을 뽑아서 몇 개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표본조사는 언제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들 투표를 하고 나오면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뽑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사실 비밀투표지만 그런 부분을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옛날에는 진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표본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자, 30대 여자, 뭐 일방적으로 뽑는 거야. 표본조사는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모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는요,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총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임의로 추출한다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30대 여자들만 이렇게 표본을 뽑는 것이 아니라 30대 여자, 30대 남자, 20대 여자, 20대 남자 골고루 그거에 상관없이 임의로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을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원 추출은 뭐냐면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뽑고 나서 그 자료를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뽑게 이제 경우의 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비복원 추출은 자리 뽑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앞 친구가 3번 자리를 뽑았어. 그럼 내가 3번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3번 자리에 둘이 같이 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 친구가 뽑고 나서 그걸 복원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나는 3번 자리를 못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를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가 더 적합하면 표본조사가 더 적합하면 표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읽으면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인구주택을 총조사하는 것은 최근에도 있었는데 전수조사입니다.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은 뭐 서울 지역에서는 여기 TV 프로그램이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 비율로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임의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해서 모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M, 시그마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표본 평균은요, 우리가 표본을 몇 개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 추출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1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나누기 n을 해주시면 결국엔 그게 표본 평균이 되고요. 자, 표본 분산은요. 사실 오차가 약간 있는데 그 오차를 없애주기 위해서 계산을 우리가 오차 없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n-1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이게 대학교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는 왜 n-1로 나눠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n-1로 나누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n으로 나눴을 때는 오차가 생기는데 n-1로 나누면 오차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지금 이 분산의 루트만 씌워주면 되더라.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평균을 구체적으로 몇인지 모를 때 지금 표본은 추출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수조사는 어려워. 전수조사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표본조사하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집단에서도 왠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할 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뒤로 보도록 할게요. 자, 0, 2, 4, 6, 8, 10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카드 중에서 다음과 같은 표본을 이미 추출하려고 합니다. 표본 평균을 x바, 그리고 표본 분산을 s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본이 0하고 6일 때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개수는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여기에서 x바는 뭐가 되냐면 2분의 0 더하기 6 해서 3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s의 제곱은 먼저는요 하나씩 적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m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m은 뭐가 되냐면 6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그러면 12, 12. 그래서 24, 6분의 30, 그래서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지금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n-1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냐면 0에서 5 빼서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26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s는 뭐가 된다? 루트 2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본이 8하고 10입니다. 그러면 x바는 뭐가 되냐면 2분의 8 더하기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s의 제곱은 얘도 n-1분의 이렇게 하면 1분의 1 하고 나서 편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8에서 5 빼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10에서 5 빼면 5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의 제곱 9, 25. 34이고요. s는 루트 3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본 평균 x바를 구하세요 이러면 3분의 4 더하기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를 3으로 나눠주니까 4. 그 다음에 s의 제곱이라고 하면 3-1분의 1 하고 나서 뭐 해주면 돼? 5에서 4 빼면 4에서 5 빼면 1의 제곱, 8에서 5 빼면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 그럼 1 더하기 9 하면 10이죠? 그래서 5가 됩니다. 이번에는 루트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바라고 하면 5분의 2, 4, 6, 8, 10을 더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러면 12가 2개 있고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6. 그래서 s의 제곱은 지금 총 5개잖아요. 5-1 분의 4분의 1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 그러면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 다음에 6에서 5 빼면 제곱하면 1. 8에서 5 빼면 9. 그 다음에 10에서 5 빼면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 40. 그 다음에 45가 되겠네요. 자, 4분의 45 이렇게 돼요. 그래서
S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4분의 4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루트 5예요 라고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때 표본 평균은 x반은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x1, x2, xn까지 더해서 나누기 n을 해주시면 결국에 모평균이랑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봐야 돼. 자, 이게 모평균에서는 m과 시그마 제곱이었겠지만 얘가 크기가 n개를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는 그 표본의 크기만큼을 나눠주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원래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은 똑같지만 여기서 내가 n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특히나 x바라고 표현한 거는요. 표본을 추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표본 추출하지 않은 그냥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이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뽑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0,4를 뽑았거나 그리고 복원 추출을 2번 하는데 원래 넣어놨다가 이제 다시 뽑는 거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0, 0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0, 4, 0, 8 그 다음에 4, 8 4, 4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4, 4 4,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4,0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8,0 그 다음에 여기가 8,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 9개의 경우에 쓰네요. 그러면 이걸 2개 나눠서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때냐면 x바가 0일 때 그리고 여기는 x바가 2일 때 여기는 x바가 지금 더해서 4가 지금 8이니까 나누기 하면 4 여기도 x바가 4일 때 여기는 x바가 4 더하기 8 하면 12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6 여기는 x바가 8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9분의 1이고요. x바가 2가 나오는 경우는 9분의 2가 되겠네요. 4가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9분의 3 8이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9분의 1 그래서 다 더해주면요 9분의 6, 8, 9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x바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뭐 나오냐면 지금 0, 2, 4, 6, 8 이렇게 x바 2개의 표본을 꺼낸다. 그래서 2개의 평균을 구해줘야지. 0, 0이 나오는 경우는 0 더하기 0에서 나누기 2 지금 0, 4가 나오는 경우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하면 2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를 구해보면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구해줄 거예요. 이 x바는 뭐가 되냐면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9분의 4, 어차피 0은 안 해주니까 9분의 12, 9분의 12, 9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9분의 20, 32, 36 여기까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vx바는 제곱의 평균에서 지금 평균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해보면 이 x바의 제곱 하면 뭐가 되냐면 9분의 2 곱하기 4 9분의 3 곱하기 16 9분의 지금 2 곱하기 36 9분의 지금 1 곱하기 6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9분의 2, 4, 8 6, 3, 18, 48 72 6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10, 120 그리고 여기가 160, 184 그래서 192 9분의 192예요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9분의 192에서 빼주세요. 9분의 36의 제곱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81분의
192 곱하기 9, 얘는 36 곱하기 3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볼게요. 192 곱하기 9는 29, 18, 1, 99, 81, 199, 1728입니다. 그 다음에 36 곱하기 36 하면 66에 36, 3, 36에 18, 216. 그 다음에 36에 18, 1, 339, 108, 6, 7, 1, 127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81분에 지금 1728에서 1276을 빼주세요. 2, 그 다음에 10에서 지금 3, 5, 4, 45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시그마 지금 x 바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루트 81분의 452. 그럼 여기는 9분의 루트 452인데 45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는 4, 2는 4 이렇게 2, 1, 1, 1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루트 113 9분의 2루트 113이에요 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표본평균의 분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지금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체 전수조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n개만큼만 뽑아서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해. 이미 추출하려고 해. 그 x바에 대해서는 뭐를 따르냐면 원래 모집단의 분포가 n, m, 시그마 제곱을 따랐더라면 표본평균은 지금 n의 크기에 관계없이 뭐를 따르게 된다? 평균은 똑같아. 그렇지만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몇 개를 추출했냐? n개를 추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랐더라면 표본 집단에 대해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x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x바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았던 친구라 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결국엔 정규 분포를 띠더라 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정규 분포 n 160, 1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지금 9래요. 아, n은 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x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자, x가 지금 160, 12의 제곱을 따르거든. 그럼 x바는 n 160은 똑같아. 근데 여기가 9분의 12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3의 제곱, 12의 제곱, 4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x바에서 뭐를 빼주고 평균 160을 빼주고 지금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150에서 160을 빼주고 4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p, z가 마이너스 4분의 10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0까지 0 이상에 대해서는 0.5고 0부터 마이너스 2.5는 바로 0.4938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0.4938이랑 더하기 0.5를 해서 바로 0.9938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규화를 해서 표준화 과정까지 거치고 있는 거예요. 158 이상 168 이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볼 겁니다. 그러면 P 158에서 먼저는 뭐를 빼고 160을 빼고 얘를 나누기 4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64 그 다음에 168 마이너스 164 이렇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P 그럼 여기가 뭐냐면 4분의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Z 그리고 4분의 8이에요. 그래서 2 그래서 0부터 2까지랑 0부터 지금 0.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0.1915랑 0.4772를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0.1915 더하기 0.477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4772 더하기 0.19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7, 8, 6 하나 올라가서 6, 0.6687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추정이라는 건 추측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건데요. 우리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평균이나 모분산, 모표준 편차 등의 모집단의 성질을 거꾸로 추측해낼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모집단에서 모두 다 전수조사가 하기 힘드니 표본을 뽑아서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거꾸로 추측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추측을 한다면 오차 범위가 생기겠지. 양쪽에 우리가 특별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오차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서 신뢰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95%에 대한 신뢰 구간인지 99%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여러분들한테 주기도 하지만 거의 1.96, 2.58에 대한 이 숫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5%, 99%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n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그 값이 스몰 x바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야. 그러니까 m이 아니야. m을 추측하는 거야. m은 x바로부터 이만큼 빼고 x바로부터 이만큼 더한 그 사이 값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이면 조금 더 커지죠. 그 m을 추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 99% 신뢰 구간에서는 요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95%의 신뢰 구간은 0, Z 여기서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0부터 Z가 지금 1.96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95% 신뢰 구간이다. 100분의 95 이런 식으로 그럼 100분의 95면 여기 절반의 합이 0.95가 되도록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 n, m, 2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 표본 평균이 지금 x바가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95%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말해달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정규분포 표가 있는데 여기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평균은 0. 이 부분의 합이 바로 지금 0.95. 95%예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m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 지금 x바를 기준으로 하나는 플러스 1.96의 루트 n의 시그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알고 있는 x바를 평균으로 지금 1.96 루트 n의 시그마만큼의 지금 뭐가 생기더라? 여기에서 오차 범위가 생기고 여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95% 이내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Z변수로 바꿔줄 때를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X에서 M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원래 나눴었어. 그치? 그 Z변수가 얘가 Z인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1.9641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표본 추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의 시그마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가 x바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루트 n의 시그마를 곱해주면 지금 x바 마이너스 m이 루트 n 분의 시그마 1.9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지금 n-x바라고 해도 상관없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시그마. 그럼 양변에 선생님이 x바를 더해주면 m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도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그 정규화, 표준 정규화 과정을 거쳤던 그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주면 저런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잠깐 필기를 해두고요. 잠깐 이걸 지우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를 주었냐면 결국에는 n이랑 x바를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줄 거야. 그러면 x바 24죠? 24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n이 지금 4잖아요. 그러면 2분의 시그마는 문제에서 줬었어. 20 이렇게 m x바가 24 플러스 1.96 곱하기 2분의 20 그럼 얘가 10이죠. 그리고 여기도 10이에요. 따라서 m은 24 마이너스 19.6 24 플러스 19.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에서 19.6을 빼면 지금 4 그리고 얘가 3이죠. 10에서 9 빼니까 4.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4.4 이상 그리고 여기는 24를 더해주면 6, 3, 43.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x바가 50이죠. 50 마이너스 1.96 곱하기 n이 지금 25잖아요. 루트 n은 5예요. 5분의 지금 20. 그 다음에 여기서도 m 그 다음에 50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2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 1은 5, 5, 4, 20 이렇게 되죠. 1.96 곱하기 4를 해주면 6, 4, 24, 2, 9, 4, 36, 3, 1, 4, 4, 7.84예요. 그래서 하나는 50에서 7.84를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50에다가 7.84를 더해준 게 똑같습니다. 50에서 7.84를 빼주세요. 그럼 여기가 6, 9에서 8 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가 9였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42.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42.16보다는 크거나 같고 m2, 그 다음에 57.84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사이에 우리가 예상하는 모평균의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m이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1.96에 대해서 즉 95%에 대한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근데 그게 만약에 99%라고 해봐. 그럼 m은 지금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x바를 기준으로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1.96 루트 n 시그마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봐. 2부터 4까지 해당하는 여기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하면 뭐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지. 그래서 두 칸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 얘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거야. 그러면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 시그마에서 빼줄 거야.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x바 사라지고 1.96 루트 n의 시그마가 두 개가 나옵니다.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온 거야. 2 곱하기 1.96의 루트 n의 시그마.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2개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 실내 구간인지 95% 실내 구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정규 분포 nm 1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려고 합니다. 즉 n이 지금 9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신뢰도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얘는 95%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1.96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9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0이니까 19.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곱하기 2.58 99%니까 루트 9분의 15 3, 3은 9, 3, 5, 15죠. 그래서 10 곱하기 2.58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5.8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통계적 추정에 해당하는 개념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